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틀째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28%, S&P 500 지수는 0.03%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반독점 조사로 기술주 전체가 부진하며 나스닥 지수는 0.0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존 볼턴에게 백악관에 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며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 매파로 꼽혀온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 팀쿡 애플 CEO가 현지 시간 10일 아이폰 11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는 6.1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후면에는 1200만 화소 광각과 듀얼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1의 가격은 약 $699, 우리 돈으로 약 8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원 표결 패배로 위기에 몰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10일 여전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한 뒤 예정대로 10월 31일 EU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브렉시트 방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은 강세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서 40여일 만에 203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들도 매수에 나섰습니다. IT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시장 상승세 이끌었는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 어제 하락하면서 623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주도주 없이 테마주들만이 개별 이슈로 움직이면서 불안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장중에 전해드렸듯이 이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뉴욕 증시도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최근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도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는 만큼 우리 시장에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겠죠.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현장 인터뷰 이슈의 중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김병윤 PD가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보다 브렉시트 위험이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한데요. 직접 영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현대차가 국회 수소 충전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서울의 첫 상업용 충전소가 됐는데 관련된 흐름들,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국의 국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을 막아온 빗장을 일부 풀었습니다. 함께 항공주들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완전한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지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경제 지표들 좀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다시금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지금 솔직히 말하는 지금 과도기 양상에서 지금 우리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박스권 장세 계속해서 지속이 됐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여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이 긍정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모드로 전환되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갈등 양상이 격화되어서 조금 좀 우려감을 낳을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세 가지 이슈가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다. 소위 말하는 R에 대한 공포, 그리고 D에 대한 공포. R은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D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 리세션. 그 장단기 채권 금리 차이가 좁혀들면서 아니면 역전이 되어 가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우려감의 발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랬죠. 우리나라 특히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물가의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된다라면 투자가 위축이 되고 수요가 위축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리고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브라질도, 유로존도 지금 모든 나라들이, 대다수의 나라들이 통화의 완화 기조, 재정의 확대 기조, 조세의 간면 기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점. 내일 다들 알고 계시죠? 12일 22 통화정책회의. 지난밤 유로존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나 아니면 양적 완화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거나 그 정도의 폭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따라서 시장 다소간 좀 관망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강보합권의 마감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지금 현재 22에서 통화정책회의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음 주 FOMC를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은 유동성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상승 방향으로의 어떤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좀 긍정적인 어떤 그 견지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점차적으로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 일단 내일 추석 연휴를 남겨놓고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관망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마감 상황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다 보니까요.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시장도 바닥을 탈피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이에 앞서서 경기 저점에 대한 가능성,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 주요 원자재 가격, 철강 가격이랄지 구리 가격이랄지 알루미늄 가격이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선 비철금속, 희토류의 가격이랄지 최근 상당 부분 상승 기조로의 전환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구리 가격을 일단
시장에서는 경기 선행 지수의 선행의 최선호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미리 마음속에 좀 품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구리 가격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결국 구리 가격은 보통은 닥터 코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랄지 인프라 투자랄지 전기 전자의 제일 원천 어떤 그 기초 원재료이기 때문이고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경기의 선행 지표로 상당히 최선호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 9월 들어서 국제 구리 선물 가격이 3%가 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점차 회복의 양상 나타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의 그 지준율 인하랄지 어떤 그 내수 진작 경기 부양책이면서 최근 철강 가격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반등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요. 그래서 경기의 반등 가능성.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분명히 있죠.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오늘 저녁에는 생산자 물가 지표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 이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는 결국은 FOMC 다음 주에 열릴 FOMC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물가의 어떤 그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 대비해서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조금 좀 FOMC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금리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그 변동성의 그 촉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FOMC의 금리 인하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유동성의 확대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상당 부분 긍정적인 해석으로 변환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국의 물가 지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꼭 관심을 가지시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물가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가격 지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좀 풀리는 만큼 우리 시장에도 수혜주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중국 내부 그 중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는지 최근 사실상 조금 좀 과다할 정도로 많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결정된 부분들 세 가지만 요약을 해보면요. 내수 진작과 유통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소비 촉진 정책이 최근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 지난 주말 얼마 전이었죠. 지급준비율의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우리 돈으로 150조 원 이상의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가 인프라와 관련된 특수 채권을 발행했다. 360조 원을 조달하겠다. 그러면 360조 원이라는 돈이 새롭게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돈이 어디에 쓰이게 될 것이냐. 인프라 확장을 위한 특수 채권이다. 그러면 인프라 관련주 결국은 뭐 철강이랄지 비철 금속이랄지 원자재 쪽의 어떤 그 인프라 관련주들 뭐 도로 건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뭐 철강 쪽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시중에 돈도 풀리고 지방정부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을 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최근 이제 그 물가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발휘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특히나
10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책 모멘텀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10월 1일 국정절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요 특히나 건국 70주년이라는 조금은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에 중국의 국경절을 전후한 중국의 정책 모멘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내수 부양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인프라의 활성화라는 부분 이런 부분과 미국 중과 중국 간의 협상 9월 중순 중에 예정 거의 뭐 스케줄링을 지금 단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보여진다라면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분명히 추석 전, 추석 후 조금 좀 그 수위를 우리가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관심의 수준을 좀 높여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는데요. 그 좀 내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게 된다라면 소재와 관련된 부분 결국은 뭐 철강이랄지 화학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중국의 내수 소비 관련주들 내수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그 비중 좀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이 격화의 양상에서 불과 며칠을 지나서 바로 대화의 모드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 9월 중순 중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 지금 스케줄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그 대화가 뭐 전격적인 합의 도달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합의를 점진적으로 내놓게 되면서 하나씩 두 개씩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가져보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씩 잦아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가세하게 되면서 뭐 FOMC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내일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플러스 양적 완화 가능성 동시에 대비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슈퍼 예산이라 523조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확대 기조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뭐 다음 달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 달에는 그 정책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다음 달 10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금리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통화 완화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완전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가는 그런 기대감, 그런 모습들이 시장 내에서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 시장은 점진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경기 선행 지표 그 중에서도 구리 가격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당연히 경기 동행 지표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경기 동행 지표, 그러니까 물가 지표와 소비 지표, 소비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상당 부분 중요하다.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물가의 하락도 나타날 수 있고 투자의 위축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경기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가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소비라는 부분 한 가지 꼭 좀 챙겨 보시면서 전체적으로는 경기 부양책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상쇄시키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주요국들의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 주도의 어떤 경기 부양책의 수혜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결국은 재정 확대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 주목이 되고 있는 IT 장비, IT 소재와 관련한 R&D 관련주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나가야 될 것이고 미래 먹거리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여나 시장에서 이제 PER이 너무 높은 주식은 힘든 것 아니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통화의 완화라는 기조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고퍼주, 소위 말하는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조금 좀 먼저 이른 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나타날 텐데, 근데 시장에서 고성장주라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바이오라는 쪽이 하나가 있고 IT라는 쪽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 쪽은 조금은 좀 시장의 신뢰를 다시금 찾아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고요. 오히려 IT 쪽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랄지 네트워크 장비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소위 말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느냐. 동시에 최근 그 환율이 1,190원대 정도에 좀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난 2분기, 1분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미 환율 원달러 환율은 상당 부분 레벨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안정화 국면, 1,19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의 안정화, 이 부분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진다라면 일단 시장은 환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 결국 IT 업종, 조선 업종, 그리고 소재 업종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관련주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 시장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연휴 맞이하셔도 되지 않을까. 단 트럼프의 입은 어느 누구도 지금 전망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다. 트럼프의 어떤 그 변동성, 이 부분은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일정 부분만 현금 보유하시고요. 조금 좀 추석 이후의 시장 변화, 유동성 장세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 준비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현장 인터뷰 이슈의 중심 시간인데요. 오늘은 브렉시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다음 달 말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혼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입장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와 이 조기 총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당은 당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영국 내에서는 노년층과 청년 측이 브렉시트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는 특히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작본부의 김경윤 PD가 런던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 런던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서 런던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해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You guys want England to stay in EU? Yes, we do. We do. We think it's the best place for us, and there's more that unites us than divides us, and that's basically the underlying philosophy. Certainly for me, I don't know about David here, but yeah, that's why we want to stay. So he's lost 4 votes in the Commons in a row, and the Lords have also backed, the House of Lords has also backed the House of Commons. So it's not looking great for him at the moment, although you never know what ideas he might have. Maybe he'll pull out a deal. But obviously a lot of us are hoping that perhaps this might be the beginning of the end of Brexit. But there's still conversations to be had, and we need to make sure, I think, that that we do have a sort of balanced answer, and that everybody, including if we do end up staying, that people who vote for Brexit, it sort of explains to them that this is why we haven't actually decided it's the best thing that we stay, or maybe there's going to be a people's vote. I don't know. So, but it's been a hopeful day, I think, for people who are in the middle, in the centre ground, and want something sensible to be done. It's been a good day for that.
I'm wearing says top hat. This type of flat hat is called a top hat. But I've changed the name to top hat. A top is a very rich person. A person who's been born into a rich family and has got his money in an easy way and usually has had a very good education because of that. And the person whose face I'm wearing is a person like that. He comes from a wealthy background and supposed to be a very good education at Eton. So he's a rich person. And it's people like that who paid for the Leave campaign to a very large extent. And they overpaid, they broke the law. You both stopped words on your papers. Why is that? I believe he's trying to put through some kind of dictatorship style of politics. He's trying to force through his voice, and it's very much, it's a democracy as long as you agree with what I say, as is proven by his proroguing in this parliament. He's trying to take away our voice because he knew there was going to be a vote of no confidence. He knew he was suffering a likely loss of majority, as proven. Now minus 46 majority. Because of that, he wanted to take away our voice, and that just proves that he wants to push through what he wants, no matter what cost. He says 31st of October, no means necessary. That's not a democracy. If the people do not want that, he doesn't really give it. He doesn't really care. He's saying all the 51% money. I mean, we're spending billions of pounds on no-deal preparations. But let's say we get a deal, those no-deal preparations, that's billions of pounds of wasted money. And yet all that money that we would have supposedly saved, even if it were true, and we would have saved £250 million a week, we just wasted billions. All that money we would have saved, and we'll only get back in years and years to come. We'll only get that back after years. We've already wasted that on the no-deal preparations. Boris Johnson, he's only fixed on one way, and that's no deal or nothing. He's not willing to take the time to talk to other politicians. He has not told us what any of the negotiations are. He's just saying, oh, we'll not discuss it in public, but we need to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You know, you need to have an agreed plan to put forward to the people. I would accept Brexit because I would like for a second referendum to happen so that we can have a complementary votes and we can ensure and if it does come out as leave, then okay, I will accept that we leave the European Union. That's the people's vote and we must respect democracy. But I do not want to leave the EU without a deal. I will leave the EU happily if we have deals in the first place. No deal is a catastrophe for the UK. So I will respect it if I would like it to go to a second vote because it was so slim before and we've proven that the first vote was based on lies. So it would be nice now that everyone is more informed about it and knows about possible consequences that we can go to vote better. And what that vote says, I will respect everything.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휴가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울경제TV 김경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렉시트 반대 시위에 나선 영국 국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취재에는 서울경제TV 제작본부 김경윤 PD였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이슈의 중심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라이브 이슈 타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좀 현재 전화 연결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오늘 세 가지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좀 크게 튀어오르기도 했었죠. 또 어제 크나큰 모멘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국회에 수소 충전소를 준공을 했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 국회에 수소 충전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서울의 첫 상업용 충전소가 됐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이런 수소 충전소의 이런 개관식이 됐습니다. 또 첫 삽을 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가 어제 여의도 국회 H국회 수소 충전소 준공식 및 개소식을 갖고 서울 시내 내에 이런 상업용 이런 수소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여러 이런 정관계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지금 현재 많이 참석을 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친환경차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곳 바로 국회에서 개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겠고요. 현대차 쪽에서는 지금 이제 투트랙 바로 이 전기차와 수소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현재는 친환경차에 대한 이런 이슈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항공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국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을 막아온 빗장을 일부 풀었습니다. 중국 노선 취항 계획도 정상 궤도에 안착하는 양상인데요. 항공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다는 게 너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실제 국내 항공업계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본하고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관계에 지금 현재 악재가 지금 현재 항공업계를 지금 많이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홍콩 사태 때문에 또 동남아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조금 살짝은 물음표가 많이 찍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행스럽게 중국 노선에 다시 한번 조금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항공 당국이 다음 달 10일 이후에 신규 취항권에 대해서 운항 허가를 내줬기 때문인데요. 악화된 한일 관계의 일본 노선을 계속해서 줄이고 대체지로 바로 중국 노선을 취항하려던 이런 국내 항공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실제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최근 국내 항공사들이 신규 취항 신청을 하는 노선에 대한 이런 운항을 허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8월 중국 전 노선에 대해서 신규 취항 그리고 증편, 부정기편 운항에 대한 이런 모든 운항 신청을 10월 10일까지 받지 않겠다고 기승 통보했었는데요. 이런 항공편 증편이 많아서 통제할 이런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일본 노선 중단과 간편에 대해 나섰던 이런 국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분배받은 이런 중국 운수권이 활용해서 중국 노선 신규 취항을 적극적으로 최근에 많이 추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신청해 놓은 이런 노선에 대해서 신규 취항을 우선적으로 좀 허가하기로 한 거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또 항공사마다 중국 취항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신규 취항에 나설 것이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항공주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바닥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씩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에 대한 이런 멘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효성그룹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이 글로벌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미래첨단 탄소섬유 브랜드인 탄섬이 이 본격적인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사항 좀 짚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효성이 앞으로 우리는 어디 쪽으로 성장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효성그룹이 상반기에 어찌됐든 조금 긍정적인 호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탄소 섬유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세계 점유율 한 10% 정도로 지금 이제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탄소 섬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수소 저장 용기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이나 운송 사업 등에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초고강도 섬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6개 기업이 전체 생산량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일본 3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국내 소재로 다 만들어보자라고 이런 물결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하고도 잘 맞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효성이 탄소섬유 양산이 시작이 되고 지금 현재 현대차 등 그리고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시제품 테스트가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또 중국 등 이런 글로벌 시장 전시회도 효성의 탄섬 브랜드를 다 아니라 한국산 탄소섬유가 대거 출품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소재 강국에 대한 이런 우리 탄소섬유를 키워서 소재 강국 대한민국에 한번 내딛어보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효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아마 탄소섬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한 축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ECB 등 이런 주요 중앙은행들의 부양책 도입에 등에 이런 주시하는 가운데서 조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턴 경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대북 강병파 역할을 하던 이런 볼턴 장관이 이제는 물러났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중국에서에 대한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 이런 부양책이 나오면 소비나 철강, 화학, 기계 업종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긍정적인 이슈도 많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연휴 앞날이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할 때는 이럴 때는 조금 잠시 쉬어가는 거,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종목의 슬림화 작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가시는 게 맞다. 단 꼭 나는 주식을 꼭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적 호전주인 자동차 관련된 이런 섹터들 그리고 5G 관련된 이런 섹터들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종목을 슬림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내일은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에 중부지방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 가을 장마는 오늘까지만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구와 남해안 지역은 20에서 5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까지 그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오늘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29도, 춘천은 27도, 광주와 부산은 30도를 기록하겠지만 동해안의 경우 강릉은 22도를 기록하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선선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점점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일부 남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과 수원 29도, 대전과 청주 역시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우산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해상으로도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대체로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금요일 추석 당일에는 기분 좋은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